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여 이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하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교수 설계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교수 설계에 초점을 둔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 목표 및 계획 수립, 학습 과정의 감독 및 조절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둘째, 맥락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식을 구성하므로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을 반영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제공한다. 셋째, 실제적 과제를 제시한다. 학습자는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 전략을 습득하게 되므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넷째, 협력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생활에서는 다른 사람과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개방형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수업에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틀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학생들을 지식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 수준과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성주의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학습 조력자.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자료를 유의미하고 적합하게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 촉진자. 교사는 흥미를 유발하고 질문을 유도하며 지속적인 피드백과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학습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동료 학습자 및 모델. 교사는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료 학습자,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시범을 보여주는 모델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지적 도제 이론이란 전문가의 인지 과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모델로 하여 학습자가 자신만의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을 습득하는 수업 방법으로 인지적 도제 이론의 6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링. 전문가인 교사나 컴퓨터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 수행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시범과 설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그 과정을 관찰하는 단계이다. 둘째, 코칭.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 전문가가 이를 점검하여 오류나 오해 또는 잘못된 사고를 확인하여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이다. 셋째, 스캐폴딩.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도움을 제공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암시나 단서를 제공하되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과제 수행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며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 넷째, 명료화.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 문제 해결 과정과 전략 등을 시범을 보이거나 명료하게 설명을 정리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반성적 사고. 학습자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전문가나 다른 학습자가 하는 것과 비교 분석하여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여섯째, 탐구. 학습한 지식과 문제 해결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즉 교사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단계이다. 상부적 교수법 또는 상호적 교수법은 평균적인 학년 수준보다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읽은 내용 요약하기, 요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 명료화하기,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하기 등 4가지 독해 전략을 교사와 학생들이 역할을 바꾸어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는 과정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수업 방법이다. 즉, 인지적 도제 이론을 활용한 수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부적 교수법의 4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내 단계. 교사는 수업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읽을 글을 나누어주고 조용히 눈으로 읽게 한다. 둘째, 시범 단계. 교사는 요약하기, 질문하기, 명료화하기, 예측하기 등의 4가지 독해 전략을 시범을 통해 보여준다. 셋째, 교수적 지원 제공 단계.
교사는 교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지명하고 교사 역할을 할 학생은 앞 단계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였던 4가지 독해 전략을 능동적으로 적용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독해 전략을 적용한 것에 대해 피드백, 정교화 등의 교수적 지원 활동을 제공해준다. 넷째, 교사적 지원 중지 단계.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독해 전략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게 되면 교사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상황학습 이론의 교수 설계상의 특징은 첫째,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실생활과 유사한 맥락 속에서 지식을 학습해야 지식이 정착되어 전이가 촉진되고 맥락에서 분리되어 단순화된 지식으로 학습을 한다면 학생들이 그 지식을 일상생활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실제적인 과제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활용하므로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둔 실제적인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제공한다. 지식의 전이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상황학습 환경은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인 기능과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특정한 맥락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상황학습에서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와 학습의 통합. 2. 실제적 평가. 실제적 평가란 그 지식과 기능이 사용되는 실제적인 과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다양한 시각을 반영.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평가의 기준은 학습자들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지식 구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평가의 초점으로 두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들이 상황학습에서 강조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문제중심 학습, 문제 기반 학습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협동학습과 자율학습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활용하는 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란 해결 방안이나 결과가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한다. 둘째, 실제적 문제. 실세계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게 한다. 셋째, 복잡한 문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학습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협동학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만큼 충분한 길이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다른 지식의 연결성. 단순히 개념을 배운 후 연습의 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학습해야 할 지식을 다른 수업에서 학습한 지식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여야 한다. 문제중심 학습에서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별로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해야 하며 학습 과제를 분담해야 한다. 둘째, 자율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셋째, 팀별로 해결 방안을 도출한 후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의 평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의미한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 여기서 인지적 유연성이란 다양한 실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란 지식의 복잡성과 비규칙성이 포함된 과제와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복잡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지식을 재현하여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수 설계 전략으로 첫째, 다양한 소규모의 사례를 제시한다. 학생들이 충분히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복잡성을 지닌 과제로 세분화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소규모의 사례를 제시하여 상황과 문맥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획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임의적 접근 학습을 하도록 한다. 학습하는 순서를 다양하게 비순차적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는 임의적 접근법을 사용한다. 셋째,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유형의 매체를 넘나들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이퍼미디어를 활용할 경우 임의적 접근 학습 전략을 잘 구현할 수 있다. 넷째,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한다. 상황에 기초한 스키마의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하도록 한다. 조나산의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모형은 문제 중심 학습 또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 등의 학습 환경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들이 수행하게 되는 학습 활동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제 그리고 교수자의 교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과제는 맥락 속에서 실제적인 과제를 추출하여 프로젝트 형식으로 만든 것이고 지원 체제는 사례, 인터넷과 같은 자원, 도구 등이 있다.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습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교수 활동은 첫째, 탐색 활동과 모델링. 학습자는 학습 대상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설의 설정, 자료 수집, 잠정적인 결론의 도출 등과 같은 탐색 활동을 하고 교사는 이미 수행된 과제를 예로 들어 성공적인 과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거나 추론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을 명확히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경험할 인지적 과정이나 추론 과정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명료화 활동과 코칭. 학습자가 스스로 설정한 이론이나 모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하며 교사는 학습자의 수행을 점검하여 잘못된 사고를 확인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셋째, 반추 활동과 비계 설정이다. 학습자는 학습한 내용을 다시 돌이켜 확인하는 활동을 하며 교사는 과제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과제를 재구조하거나 인지적 도구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야 한다. 자원 기반 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한 다음 과제 해결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이다. 자원 기반 학습의 특징은 첫째, 학습자의 학습 양식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 학습 양식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 결과 발표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물리적, 제도적 범위를 벗어난 모든 가능한 교수 방법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반성적 사고 활동을 통해 학습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다. 자원 기반 학습에서는 다양한 자원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반성적 사고 활동이 수반된다. 이를 통해 학습의 심화가 촉진되고 주제에 대한 탐구 능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으며 이렇게 신장된 능력은 학습의 전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